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대략 1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장려금도 대략 1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자금들은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어서 즉 무상 자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들에 기업들의 관심이 많으시죠. 저는 인건비 보조금 관련해서 5가지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를 곁들여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채용 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부담 고용 기간입니다. 그리고 짜고 치는 고스톱은 방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도 변경 이슈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3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도움되는 좋은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건비 보조금 관련해서 실제 사례를 곁들여서 도움되는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대략 1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장려금도 대략 1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자금들은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어서 즉 무상 자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들에 기업들의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가 영업이익 1억 원 정도 만들려고 하면 매출을 3, 4억 정도 하셔야 되는데 1년 매출 3억 미만인 기업들도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보조금, 특히 인건비 보조금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거고요. 저는 인건비 보조금 관련해서 5가지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를 곁들여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채용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을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이 사업은 만 50세 이상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가진 구직자를 채용을 하고 그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서 3개월간 고용 유지를 하시게 되면 다음 보시는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지원 수준은 1인당 월 8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원이 되죠. 그래서 대략 1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근데 지원 체계를 보면 이 수진기업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심사, 승인을 득한 이후에 승인 내용에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 인건비 보조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사업마다 다르겠으나 기존 고용하고 있던 그 인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잘 없고 해당 보조금 지원 사업의 승인을 득하였을 때 그 이후에 채용한 인원부터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겠죠.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실수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염두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부담 고용 기간입니다. 동일한 사업을 놓고 봤을 때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를 했을 때 관할 고용센터로 지급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그 보조금 지원금이 지급이 되죠. 이 사업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데 뭐 사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특정 개월 이상 이 자부담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 옵션이 붙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잔소리처럼 얘기하지만 해당 인건비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을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좋다고 신청해봐라 한다고 무턱대고 신청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들이 손품을 파셔서 해당 사업 공고문을 내용을 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특정 고용인 지정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에 보면 이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디자이너, 마케터, 뭐 기획자 등등 전문 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 신청서를 써서 냈을 때 뭐 필요한 인원이 1명이다 2명이다 이 수준이 아니라 특정 아무개, 홍길동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주민등록번호까지 직접 써서 내신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승인 즉 컨펌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을 고용을 하는 뭐 이러한 프로세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마다 조금씩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막연히 뭐 신청하면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해당 사업 공고문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고 치는 고스톱은 방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사업 공고문을 보면 사업주 본인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그리고 사촌 이내 혈족 및 인척 등에 대한 부분은 이 지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놀고 있는 내 누나, 놀고 있는 내 동생, 놀고 있는 뭐 와이프 동생, 사업자 본인, 남편 본인한테는 뭐 처제, 처남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제외 조건도 보지 않고 뭐 친척이라고 이렇게 하시다가 여기서 뭐 걸림돌로 작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실제로 여러 번 봤거든요. 지원 대상도 중요하겠지만 지원 제외 요건이 뭔지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피곤한 일이 발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처남 또는 처제라고 채용했다가 이 부분 때 걸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피곤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뭐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한 80개 기업에서 의심 사례 100건을 적발해서 부정수급을 차단해 만전을 기하겠다 뭐 이러한 이제 보도 자료가 있죠. 의심 사례 한 100건 정도 되는데 의심 사례 중에 임금을 페이백하거나 친인척을 고용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채용일을 조작을 하거나 등등의 이러한 이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을 해서 이렇게 뭐 환수 조치하거나 별도의 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등등의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유관부서에서도 이러한 이제 사례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즉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업 본질에 맞게 뭐 사업을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도 변경 이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2022년 이후에 이제 신규 지원이 종결되었다라는 그런 공고문 안내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셨던 그러한 사업인데 뭐 어떻게 약간 뭐 축소가 되거나 뭐 변경이 되거나 그런 이슈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뭐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뭐 활용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막상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그 사업이 폐지가 되었거나 아니면 성격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지원 요건이 바뀌거나 등등 변경사항이 분명히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있던 게 없어질 수도 있고 없던 게 사라질 수도 있고 기존의 것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건비 보조금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잘 확인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3가지고요. 첫 번째, 사업 공고문을 꼼꼼하게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 신청하기 전에 최근 사업 공고문 기준으로 그것을 모니터로 보시지 마시고 휴대폰을 절대 보시지 마시고요. 제발 출력을 하셔서 소리로 두 눈으로 오른손에는 뭐 연필이나 펜을 드셔서 중요한 부분 밑줄을 그어가면서 보십시오. 예, 그러면 실수를 안 합니다. 휴대폰으로 대충 보다 보면 100%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발 출력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변경 이슈상 분명히 생깁니다. 변경 이슈상 분명히 생기니까 이 부분 역시 검색을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지원 사업의 성격에 맞게 청년이 되었건 뭐 중장년이 되었건 뭐 누가 되었던지 간에 정상적으로 잘 활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업의 본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는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이 공간에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